안녕하세요, 손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산에서 트레일 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마라토너 이병도 선수를 모시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직장인 마라토너 이병도입니다. 오늘은 피니셔 클럽과 함께 트레일 러닝 관련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선 매니저님과 재밌게 잘 찍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직장인 마라토너 이병도입니다. 평범하게 운동하고 있는 일반인 마라토너입니다. 요즘 메이저 대회 끝나서 이제 비시즌이라 이제 좀 산 좀 뛰고 그리고 10km 위주로 스피드 지구력 기르려고 아디다스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좀 PB를 안타깝게 세우진 못했는데요. 그래도 유지만 한 것만으로도 잘한 거라 생각하고 부족한 보완해서 내년 동마 잘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재미가 저는 개인적으로 기록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작년의 기록을 깨는 게 항상 목표예요. 제가 세웠던 기록 2시간 28분 46초를 깨는 게 제 목표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코스 은평둘레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구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는 그 서울 둘레길 코스 일부 구간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은평둘레길 내에 있는 코스인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와서 운동하려고 하고 있는 곳이고요. 네. 길이 많이 조성이 잘 되다 보니까 네네, 맞아요. 이렇게 등산객들도 많이 오시고 지금 관람객도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뒤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방청객 모드로 지금 연예인이 된 기분입니다. 네. 또 소음도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사람이 그만큼 좀 많이 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훈련을 하세요? 저는 주 7일 운동하고요. 특별히 쉬는 날을 정해놓고 운동하진 않아요. 목표가 주 7일이고요. 네네네. 어쩔 수 없이 뭐 회사 다니다 보면 쉬는 날도 있고 한데 네. 횟수는 주 12회 목표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주 7일인데 12회 운동에. 네,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할 때도 있어서 와. 네. 거의 선수들 스케줄이긴 한데 네. 제가 선수들만큼 빨리 뛰진 못하더라도 네. 그만큼 거리는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삶의 일부를 좀 포기한 듯이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루에 2번씩 하려면은 그 중간에 회복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게 저도 처음에 많이 힘들었는데요. 네네네. 이게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적응하더라고요. 회복 주기가 좀 짧아지고 네. 그러면서 가연거리가 좀 늘어나고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뭐 좀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스케줄을 가져간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전에는 아무래도 그럼 강도를 좀 낮춰서 하시겠어요? 보통 저녁 운동할 때 메인 네네. 스케줄 많이 하고요. 네네. 저녁에 뭐 스케줄이 있을 때는 아침에 할 때도 있고요. 네네네. 네. 산 훈련이 주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끼를 많이 뛰다 보니까 네네. 몸에 데미지가 좀 덜하고요.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뛰다 보면은 저항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내리막 뛸 때 저항을 참는 그런 근육도 좀 발달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반 로드에서 자극이 안 되는 근육들을 자극할 수 있어서 그게 네네. 좀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같이 올라오다가 보니까 네. 제가 이제 뒤에서 왔잖아요. 네. 그 종아리가 종아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 네, 체구에 네. 비해서 종아리가 되게 네. 큰데 네. 어떻게 보면 이 산 훈련이 영향이 좀 있을까요? 종아리는 근데 네. 저 태어날 때부터 종아리가 컸고요. 원래 잘 뛰려면 원래 네. 좀 얄쌍한 게 좋아요. 좀 케냐 선수들은 종아리도 얇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좀 종아리가 조금 많이 두꺼운 편인데 네네. 그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는 좀 장점을 좀 살려서 운동하는 것 같아요. 발목을 좀 많이 쓰는 네네네. 주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발목을. 보니까 케이던스는 그렇게 좀 많지 않은데 네. 보폭이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순간 탄력이나 이런 건 좋아서 순간적인 파워가 잘 나올 것 같은 종아리. 농구를 했어가지고 농구하셨구나. 취미로 농구를 했어가지고 취미로? 네, 그것 때문에 좀 영향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산만큼 더 좋은 게 계단 훈련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계단 훈련도 하시나요, 따로? 네, 계단 훈련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네네. 근데 요즘 이런 둘레길 뛰다 보면은 둘레길 한 10km 뛰면은 네. 그래도 계단 한 뭐 몇백 개는 타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계단 겸해서 트레일 훈련 하시고. 네. 그럼 지금까지 되게 오랜 시간 좋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런 비결이 있을까요? 네, 특별히 비결이라기보다는 매년 이제 운동하는 그 트렌드나 방향성이 바꿔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맞춰서 저도 매년 이렇게
훈련 방식을 좀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 스스로 많이 공부도 하고 네, 노력도 맞아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직장인이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되게 그 어려운 게 일과 이 취미의 비율 네. 도대체 어떻게 정해야 되나. 네, 사람마다 다 목표가 다르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굳이 저처럼 뭐 아침 저녁으로 개인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운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네, 대신 좀 목표가 좀 확고하게 생기면은 그때 네네. 그거에 따라서 좀 비율을 좀 맞춰가는 게 어쨌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쵸. 일을 하든 운동을 하든 네네네. 취미를 즐기든. 네. 저는 물론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을 하긴 하지만 네네. 네. 네, 저는 근데 그것도 즐겁거든요. 그니까요. 예, 저는 좀 제 자신을 압박하면서 네네네. 기록을 좀 세워가는 게 그런 게 좀 달리기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에 맞는 목표에 맞춰서 스트레스 없이 운동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저한테 펀런입니다. 네, 그니까요. 펀런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혹시 지금 사용하시는 시계 네. 어떤 시계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쓰는 모델은 네. 그 가민 포러너 265 265 모델이고요. 네네. 이게 지금 화이트 색상인데 저는 화이트가 잘 안 받는 것 같은데 꽤 지금 잘 받는 것 같아요. 네, 피부가 검해서 네, 저도 이 색깔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타이달 블루 색상으로 또 네.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서 이쁜 것 같습니다. 네. 이전에 사용하셨던 시계는 어떤 모델이죠? 예전에는 가민 245 뮤직을 썼었고요. 네네네. 근데 가민 245에서 이제 265로 이제 넘어왔는데 네. 기능이 엄청 많이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데이터 같은 거를 많이 쓰려고 화면도 꽉 채워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 6가지 데이터로. 혹시 기존에 이제 245 쓰실 때 네. 자주 사용했던 기능이 있을까요? 사실 가민 245 쓸 때는 그냥 랩 정도, 네. 랩이나 이 정도 그냥 러닝 기능만 많이 썼었고요. 네네네. 심박이나 네. 뭐 가끔 GPS 넣어서 하는 네. 걸 되게 유용하게 잘 썼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265에서 대폭 추가된 게 이제 진폭, 네네네. 진폭률, 네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지만 접촉 시간 이런 데이터가 많이 추가돼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제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이제 낯설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좀 이렇게 예전처럼 운동하면은 좀 네.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오, 이런 데이터 같은 것도 네.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통틀어서 손목 기반 러닝 다이나믹스라고 하거든요. 네.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 한 가지를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주로 케이던스를 많이 보는 케이던스. 케이던스랑 네. 그리고 보폭 보폭을 많이 보는 편이고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저는 좀 빨라질수록 보폭이 네. 좀 넓어지고 네네. 그리고 케이던스는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제 장점을 늘리려면은 보폭을 늘리는 게 맞고 제 단점을 극복하려면은 네네네. 케이던스를 빨리 하는 게 맞는데 네. 그런 걸 좀 분석적으로 많이 노력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저도 거의 시계를 3년 만에 바꾸다 보니까 네네. 되게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화면도 쨍해지고 화면이 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좀 예쁘게 잘 나와서 컬러풀하게. 네, 컬러풀하게 네, 나와서 아몰레드라고 하는데 네네. 햇빛 쨍할 때도 좀 잘 보이고 네. 이 기존 제품이 이제 그 메모리인 픽셀이라고 해서 아몰레드랑은 조금 다른 네. 디스플레이 방식이에요. 네. 네,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선명해서 좋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터치가 되죠? 네, 맞아요. 네. 예전에 제가 네네네. 원래 가민 620 모델 썼었는데 그때 터치였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킵초계가 쓰던 거를 제가 네네. 그때 샀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5, 6년쯤에. 네. 근데 와. 터치 모델을 너무 유용하게 잘 썼는데 네네네. 이게 한동안 터치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웠는데 네. 이번에 265 모델이 터치를 지원해서 하게 됐는데 네. 확실히 손이 좀 덜 가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620이요? 620이. 네.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세요? 저보다 선배님이십니다. 2016년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시계를. 되게 오래된, 그때 당시 킵초계 그때가 선수가 쓰던. 네, 킵초계가. 킵초계 원래 쓰던 게 가민이거든요. 그렇구나. 새로운 사실을. 킵초계 형님의 근본은 가민입니다. 네. 그럼요.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운동할 때 말고 평소에도 차시나요? 가면시계?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네네네네. 네. 뭐 저로 키보드 치거나 이럴 때 좀 불편해서 네네, 그때는 벗어놓고. 안 차고긴 한데 네네네. 이게 좋은 네. 게 트레이닝 준비 상태 이런 네. 거 알려주더라고요. 네네. 그냥 시계를 계속 차고 있으면은 네네. 제 몸 상태를 분석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하루 종일 차고 있는 게 좀 가성비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차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네. 요건 시간도 분석해주고. 그쵸. 네. 첫 번째로 편해야 되잖아요.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네. 이제 수면 중에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은 벗어놓고 그냥 네. 주무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수면 기록도 했을 때 네, 맞아요.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 네.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수면의 질 같은 것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이제 모닝 리포트라고 해서 아, 네. 오늘 이제 컨디션이 어떤지, 수면은 어땠는지, 오늘 일정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시계 한번 직접 써보면서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레이스 캘린더나 아니면은 라이브 트랙, 트레일 러닝 하시는 분들은 특히 라이브 트랙 많이 쓰시거든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하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평소에 시계 내비게이션 기능 많이 쓰시나요? 네. 저는 네. 처음 가는 산은 절대 GPX 파일 없이 오지 않습니다. 아, 내비게이션 기능 무조건 써요. 포르노 265, 특히 이제 2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제 245 또는 25, 265 이렇게 있는데, 이 시계에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네.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이 시리즈가 러닝 베이스를 이제 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계다 보니까 트레일 러닝까지 하려고 하면 좀 부족한 시계다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르노 2 시리즈로도 충분히 이 트레일 러닝에서 내비게이션을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는 네. 이 전 모델 이사 왔을 때도 네네. GPX 파일 넣어서 잘 썼었거든요. 종주를 하지 않는 한 포르노 시계로도 충분히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내비게이션 기능이란 뭐냐면 GPX라는 이제 형태의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이제 시계로 전송을 해서 방향 안내를 받는 거죠.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많이 안 쓰겠지만 이런 좀 길이 좀 헷갈리는 구간이 많은 네, 맞아요. 산악지형에서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코스 이탈하면 네. 바로 빡빡 올리면서 알려주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죠. 네. 예, 나침반이 있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위에 그 방향 안내까지 같이 해줍니다. 이 코스가 맞는지, 이 시계가 가리키는 방향은 이 코스에서 벗어나는지 네. 이런 것도 같이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역할을 해줍니다. 운전하듯이 내비게이션 네네네. 티맵처럼 맞습니다. 이게 알려주더라고요. 몇 미터 앞에 꺾으라고 이런 식으로. 네네, 맞습니다.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코스를 넣으실 때는 가민 커넥트에 이제 코스를 생성하거나 또는 온라인에 올라와져 있는 파일을 가민 커넥트로 넣어서 이제 시계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글 검색창에다가 네. 처음 가는 산, 예를 들어 뭐 설악산을 간다, 네네. 무슨 코스를 간다 하면은 구글 검색창에다가 설악산 무슨 코스 .gpx 검색하면 아, 역시. 파일이 쫙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커넥터에 넣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게 딱 정석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산 갈 때 네. .gpx. 네, 맞아요. 역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포르노 265의 내비게이션 코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가민 커넥트에 트레이닝 및 플래닝 들어가서 코스 들어가서 코스를 검색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있는 구간에서 은평둘레길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은평둘레길 하면은 이쪽에 코스가 하나 나오네요. 시계로 전송해 줍니다. 네, 이렇게 코스를 전송하고 나서 트레일 러닝 들어가서 코스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트랙 루트, 은평둘레길. 네, 이렇게 코스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고도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도표를 한번 하면 이렇게 전체 구간의 고도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프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내비게이션이 실행된 화면이고요. 코스 중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침반으로 코스 구간의 방향을 표시합니다. 줌인 줌아웃도 당연히 가능하고 전체 구간에서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레이스 캘린더 기능입니다. 레이스 캘린더는 경기 일정을 등록해서 경기일까지 남은 날짜나 예상 완주 시간, 날씨, 고도, 코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코스 따라가기를 하면
바로 이 코스가 실행됩니다. 라이브 트랙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들어는 봤는데 아직 써보진 않았어. 어떤 기능인가요? 써보진 않았어요. 네. 네, 라이브 트랙이라는 건 실시간으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네, 가민 시계에서. 이거 기본적으로 핸드폰이 같이 있어야 되고 시계하고 연결된 핸드폰이 있어야 되고 가민 워치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기록되는 위치가 라이브 트랙 링크를 받은 사람한테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 트랙 링크를 받은 사람은 네. 그 링크를 들어가서 가민 커넥트 사이트가 나오게 돼요. 네. 그러면은 그 사이트에서 이 사람이 실행한 코스가 나오고요. 이 사람이 어느 경로로 갈 거다라는 걸 먼저 볼 수가 있고 그 전체 구간 중에서 이 사람의 현재 위치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상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래로 내려보면은 데이터가 나와요. 뭐 심박수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전의 심박수는 어떻게 되고, 네. 다른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특히나 트레일러는 이제 장거리 대회에서 그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이 링크를 다 보내주고 가요. 네. 주변 사람들한테.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사람 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네. 아, 너 지금 다른 데 가고 있다고. 그 심박수가 되게 높잖아요. 네. 트레일러닝 하면은. 그것도 나중에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사람이. 너 그 힘들게 갔냐,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 신기한 기능이네요. 네. 정도님 이제 운동하실 때 네. 데이터 화면을 어떻게 해놓고 쓰는지 좀 궁금해요. 러닝을 할 때는 네네. 지금 돼 있는 게 거리, 그리고 심박수, 네. 그리고 케이던스, 네. 그리고 진폭이랑 접지 시간, 아, 이걸 랩 단위로 보시네요? 그리고 네네네. 랩 페이스. 네네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 원래는 진폭이랑 접지 시간은 원래 안 봤었는데 네네. 좀 간단히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요. 네네네. 좀 이제 분석적으로 좀 훈련을 노력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데이터도 좀 많이 챙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전체 구간을 보는 것도 있고 랩 단위별로 끊어서 보는 게 있는데 네. 랩별로 딱 끊어서 보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아. 맞아요. 혹시 그럼 트레일러 하실 때는 어떤 걸 보시나요? 트레일러 할 때는 네. 거리, 그리고 타이머, 네. 심박, 보폭 이거를 가운데 4개 설정하고요. 위에 2개를 게이지로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위에 2개를 이렇게 접지 시간, 네네네. 그리고 진폭, 진폭률. 게이지로 네, 해가지고. 네, 게이지로 해서 네. 뭐 이게 뛸 때 진폭 게이지가 좀 좋으면은 네네네. 좀 이게 그래프가 빨리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아래 위로 보면서 네네네. 시인성이 좋아져서 네. 이런 걸로 설정하고 하고 있어요.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설정하긴 한데 네, 이 정도 보면은 거의 볼 수 있는 데이터는 거의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끝판왕 데이터 아닐까. 아, 맞습니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딱 필요한 것만 딱 보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저도 이제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또 트레일런 대회도 이렇게 나가보고 하고 있는데 네. 아, 어떻게 하면 좀 잘 뛸 수 있을까요? 되게 좀 막연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네. 가장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 질문이긴 한데요. 네. 마라톤이나 트레일러닝도 마찬가지고 이게 특별히 기술이 필요한 스포츠라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왕도가 네네네. 없습니다. 질적인 변화를 이루려면 양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 10회 운동을 하는 거고요, 제가. 그런 훈련의 근간이 되는 건 조깅이라 생각해요. 그 여름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트레일이나 산은 이게 조깅으로 많이 뛰거든요. 네네네. 특별히 막 어필 다운힐 빨리 뛴다기보다 조깅한다는 느낌으로 10km 정도 그냥 뛰어도 이런 트레일 코스에는 1시간 정도 이상 시간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정도만 해도 네. 하루 운동량으로 충분하고 네네. 저는 그거를 주에 2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근간은 어쨌든 조깅이다. 네. 네,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조깅량 자체를 좀 많이 가져가야 된다. 네, 맞아요. 네, 네, 그걸 이제 또 산에서 또 하면은 어느 정도 보강 훈련도 되면서 네 맞습니다. 네, 운동량도 챙기고. 네. 오, 좋네요. 네. 그리고 조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예, 주로 같은 길을 많이 뛰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지겨울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설렘도 좀 덜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이동해서 이런 산길을 뛰거나 네네. 아니면 아예 산을 올라가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를 많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병도 선수님 모셔서 운동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시계에 대한 얘기도 해봤는데 시계 좀 만족하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네네. 앞으로도 이루고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얘기 들어봐도 실제로 시계로 훈련할 때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민 시계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고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매니저 마라토너 이병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